세계 최초 2030년 세계정부 탄생을 발표합니다. 2030년 세계정부 탄생은 전 지구상의 70억 명 중 그 누구도 발표할 수가 없고,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다 발표하는 바 됩니다. 세계 최초 2030년 세계정부 탄생을 발표합니다. 2030년 세계정부 탄생은 전 지구상의 78억 명 중 그 누구도 발표할 수가 없고,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다 발표하는 바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2030년 세계정부 탄생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과 계시록 13장 전체의 말씀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.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끝이 날 것인지의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.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 속에는 내 짐승이 나오는데, 내 짐승은 내 왕을 말하는 것이죠. 그 첫 번째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.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면서 노아의 8 식구만 실은 배, 노아의 방주가 닿은 것이 터키 아라트산입니다. 터키 아라트산의 배가 닿은 뒤 정착한 곳이 현재 이라크,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. 이곳에 있으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 다음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은 페르시아의 왕을 말합니다. 페르시아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. 페르시아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. 다음 세 번째 나타난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.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무렵 다시 한 인물이 나타나서 페르시아에 대항을 합니다. 그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,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.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의 오랜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스파르타 정신이 강한, 그러면서 철학을 하는 철인인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는 저 멀리 인도까지 다 점령하는 승리를 하지만 그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병을 얻어 그만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. 다음은 내체입니다. 그 내체 짐승은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. BC 60년경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아는 대로 줄리아 시저입니다. 그 줄리아 시저라는 사람이 나타나 로마를 통일하면서 삼두 정치로 이어져 가다 두 사람을 제하해버리고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설립된 것이 바로 로마 제국, 그러면서 건설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.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곳 예루살렘, 성경에서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가 전하의 후적을 명하여 후적을 하게 하면서 로마는 최고로 강한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. 이 로마는 다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. 나중에는 이 로마가 동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며 지금 현재는 이스탄불의 동로마 제국의 근거지로 삼고 서로마는
현재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점점 어떠한 방향으로 변명해 가는가 하면, 물론 그동안에 전쟁도 많이 하였지만 훗날에 이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.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그 당시에 주교였는데, 그 주교가 갑자기 나타나 선포한 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. 그러면서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를 말합니다. 계시록 13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.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.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. 자, 여기 짐승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짐승은 무서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.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는 70%가 물이고 30%만 육지입니다. 이 분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랍니다. 자,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 말씀 중에 네 짐승과 10뿔이 나온다. 네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하였고, 이어서 10뿔은 앞으로의 세상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타내 준 것인데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.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려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.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는데 정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며 어깨와 양팔은 은으로 된 나라인데 그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.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, 헬라를 말합니다. 그리고 두 다리는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다리는 동로마, 서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, 두 다리 밑에 내려가서 발가락이 10개인데 한 반은 철이요 반은 흙입니다.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2600년 전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금나라, 금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.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인가 하면 10발가락 시대입니다. 이 로마에 달려있는 10발가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. 다가오는 2030년에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 정부가 탄생하면서 세계 대통령이 통치하는 7년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어서 이 10뿔에 대해서 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이곳 미국이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는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. 이 경기 침체 기간이 2030년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동안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고 전 세계는 10개의 경제 분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. 그 첫 번째가 EU를 중심으로 유럽 합중국이 형성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12개국 국가가 두 번째로 형성이 됩니다. 나머지 8개의 분락은 그 지역의 경제성 있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어 나게 될 것입니다. 그 예를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. 미국은 캐나다와 경제협력으로 형성될 것이며 중남미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게 될 것입니다. 동북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, 일본, 대만 등등 소수국가들이 형성되어 나게 될 것이고 서남아시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소수국가들이 형성되어 나게 될 것입니다.
동구라파 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의 연합국가들이 형성되어 나게 될 것입니다. 아프리카 쪽은 사우스 아프리카인 남아공화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게 될 것이고,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회계국가들이 형성되어 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, 호주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작은 섬들의 국가들 중심으로 10개의 군락이 2030년에 와서 모두 완성되면서 세계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. 이 모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aoworld.org로 들어오면 됩니다. 하나님의 둘째 아들, 지구의 선장 에스더 올림,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